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리오넬 메시와 같은 힘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또 화제가 됐었죠. 원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직접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MLS에서 잘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EPL이랑 MLS 굉장히 좀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너무 빨리 나와서 MLS로 너무 일찍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EPL에서 잘하는 선수들 혹은 5대 리그에서 잘하던 선수들이 MLS로 와가지고 다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 다른 선수들과 함께 비교해보면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이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리오넬 메시와 같은 힘이 혹은 권력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의 클럽인 LAFC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 혹은 권리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인터 마이애미에 리오넬 메시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놀래켰을 때 단지 MLS에서 메시와 같은 선수가 뛴다 정도의 어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MLS 안에서 리오넬 메시가 가지는 어떤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항들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선수는 절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조항들이 이 메시의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 MLS에서는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메시처럼 일반적인 어떤 그 사이닝처럼 여겨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와 같이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특별한 선수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LAFC는 사실상 손흥민 선수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Privilege that feels straight out of Messi playbook. 메시가 누렸던 그러한 어떤 권한, 특권들, 이런 것들을 손흥민 선수도 지금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메시지는 굉장히 명료한데, League is ready to bend the rules for another global icon. 글로벌 아이콘과 같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약간의 규칙을 바꿀 생각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메시와 같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면은 US 서클 플러스 글로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LAFC가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권한을 줬냐? Suggest potential signing, 어떤 선수들이랑 같이 뛰고 싶은지를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시가 수아레즈, 부스케츠, 알바, 데폴 이런 선수들이 인터 마이애미에 데려온 것처럼 손흥민 선수 역시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단순하게 한국인들을 데려오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토트넘에서 같이 뛰었던 동료들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뛰었던 어떤 스타들 역시 레이더의 물망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Son's influence in MLS is growing fast. MLS 내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 마이애미를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메시와 친구들 그런 느낌이에요.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즈, 호드리고 데폴 선수도 있고, 세르지오 부스케츠 선수도 있고, 호르디 알바 선수도 있고, 과거에 같은 팀에서 뛰었던 혹은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그런 선수들을 데려와가지고 메시의 어떤 동네, 메시의 어떤 팀처럼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시 중심적으로 팀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메시가 얼마나 팀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엄청난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똑같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LA에서 뛰면서 원래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LAFC로 처음에 가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초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They weren't his first choice. 토트넘을 떠날 때 1옵션인가, LAFC로 가는 게 1옵션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LAFC의 GM인 존 토링턴이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설득했고,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LAFC로 온 게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지금 성적도 너무 좋고, 그리고 LAFC가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LAFC가 무려 2천만 파운드를 쏟아내면서 MLS에서 가장 비싼 사이닝으로 손흥민 선수를 데려왔죠. 부안가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웃고 있고 다시 또 불을 뿜고 있다. 득점, 어시스트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가장 비싼 이적이라고 이야기해서 딱 살펴보면은 MLS의 가장 비싼 선수들, 가장 비싼 영입들을 쭉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손흥민 선수 이외에는 뭐 그렇게 유명한 이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메시, 베컴, 다비드 비아 뭐 이런 선수들 다 어디 갔냐? 생각보다 가격이 낮았거나 아니면은 자유이적으로 온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좀 살펴보면은 MLS 역사상 가장 큰 그런 이름들, 빅네임 같은 경우에는 메시, 베컴 이런 선수들 프리 트랜스퍼로 왔다는 거죠. FA로 왔기 때문에 연봉은 굉장히 높을 수 있으나 여하튼 영입에 드는 비용 자체는 별로 없었습니다. 메시가 이제 MLS에서도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손흥민 선수가 그 뒤를 따르는데 메시의 어떤 MLS 행보를 보면은 굉장합니다. 49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45골 30개의 어시스트 그러니까 7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거죠. 여기는 이제 기점이 된 어시스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MLS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경기당 한 골에 근접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8경기 8골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골의 어떤 개수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심지어 메시보다도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 여전히 굉장히 레전더리한 선수로 평가받고 지금도 폼이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심지어 MLS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 이외의 다른 선수들도 살펴보면은 그렇게까지 손흥민 선수만큼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같은 경우에도 LA 갤럭시에 왔고 굉장히 MLS의 그 이미지 자체를 올려준 선수로 유명한데 실제로 경기 기록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뛴 경기, 선발로 뛴 경기고 이제 골의 개수, 어시스트의 개수거든요. 이때 이제 11년에 기록했던 14개의 어시스트가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경기 개수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가 막 월등히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공격수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같은 선수들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LA 갤럭시에서 뛰었던 2018-2019 시즌에 뛰었던 이브라히모비치의 어떤 스탯을 살펴봐도 19년, 18년 이렇게 2년을 뛰면서 31경기, 27경기 뛰었는데 31골, 22골. 진짜 이브라히모비치 같은 경우에도 진짜 대단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LS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경기당 한 골을 만들어냈던 2019년 거의 뭐 신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똑같은 페이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고 놀랍게도 근데 이브라히모비치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을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 승률은 출전 경기의 50% 이하였다고 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자기만 골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주변 팀원들도 많이 넣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LA 타임스에서 이브라히모비치보다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티에리 앙리 같은 선수도 있는데 2010년, 2014년까지 이제 뉴욕 레드불스에서 뛰었었습니다. 그런데 스탯을 살펴보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58경기, 175골을 넣었거든요. 굉장하죠. MLS에서는 122경기에서 51골을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레전드라고 이야기하는 탑 레벨의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인데도 MLS에 와가지고 그 어떤 득점 페이스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해내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이죠. 게다가 사실은 과거에 앙리가 있던 때, 이브라히모비치가 있던 때 MLS의 수준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리그 중에서 10위권 밖에 MLS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보다도 리그 수준이 낮았을 때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MLS가 무려 전 세계에서 9위 정도에 그러니까 가치로 쳤을 때 MLS가 탑 10 안에 드는 리그가 되어 있고 경쟁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호날두가 뛰고 있는 사우디 프로리그 같은 경우에도 12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 리그에서 지금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호날두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111경기에서 98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호날두거든요. 이 정도의 골을 넣더라도 진짜 굉장한 페이스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고 극찬을 받는 이 선수로서는 어쨌건 깔 수 없는 호날두인데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이것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리그에서 더 좋은 득점 페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메시와 같은 어떤 특권이 주어졌을 때 팀 동료들을 직접 추천하고 스쿼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또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손흥민 선수는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것인가. 사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 MLS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클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있으면서 또 월드컵 있을 때까지는 꾸준히 활약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서 과연 얼마나 미국 안팎으로 그리고 한국 선수들에게 혹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또 MLS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외신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해외 축구를 보시면서 어떤 것들에 관심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소식들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